색의 시지각적 효과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색의 시지각적 효과, 명시도, 주목성, 동화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시지각적 효과는 색을 인식할 때 느껴지는 현상이나 감각적인 경험을 일컫게 되는데요. 우리가 색을 볼 때 단순히 색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광에서부터 생리적,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시각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연속물로서 경험되는 것을 색의 시지각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는 공간적 점이, 크기나 형태, 위치, 질감, 광택, 투명성, 개수 등과 같은 공간적인 점이와 시간, 파동이나 흔들림, 광택, 운동 등을 포함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시간 경험으로서 차원에 의해서 기록되고 시각적으로 경험되는 속성을 시지각적 경험 또는 시지각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의 명시성은 가시성, 시인성이라고 또 하는데요. 명시성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대비시킬 때 눈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색이 잘 보이는가, 잘 보이지 않은가 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같은 거리에서 같은 크기의 색을 바라볼 때 확실하게 잘 보이는 색과 잘 보이지 않는 색, 이러한 것들을 색의 명시성이라고 하죠. 색상과 명도, 채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명시도는 높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색 배경 위에 흑색은 잘 보이고 백색 배경 위에 황색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명시성의 척도를 가시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색은 그렇기 때문에 글씨, 마크, 로고 타입의 가독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가 있죠. 교통 표지판 혹은 광고물 등 모든 시각 표지물 등은 그 목적에 따라서 눈에 먼저 띄기 쉽고 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잘 보이는 색이 그 자체의 특징처럼 판단이 되지만 이것은 그 색과 주변 환경의 색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관찰자의 심리적인 영향도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명시성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을 대비시킬 때 눈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성질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은 바탕일 경우 명시도가 높은 색은 황색과 주황색이고 검은 바탕에서 명시도가 낮은 색은 청색과 청자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색의 3속성 중 색상과 관련한 색의 명시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칼 볼 글래퍼라는 학자에 의하면 배경색 위에 글씨를 넣어 명시성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적, 주황, 녹청, 흑, 백색 6가지 배경색과 글씨색으로 배색시켜 30개의 서열로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바탕이 검정일 경우에는 명시도가 높은 색은 황색과 주황색 계열, 또 검정 바탕에서 명시도가 낮은 색은 청색과 청자색 계열이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색의 명시성과 관련해서는 바탕색과 도형색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명시도가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색의 명시성은 바탕색을 흰색으로 바꾸면 결과가 반대가 됩니다. 검정 바탕에서 명시도가 높은 색이 황색과 주황색 계열이었던 반면에 바탕을 흰색으로 바꾸게 되면 검은색 바탕과는 대체로 반대의 명시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흰색 바탕에서는 녹색과 청색, 청자색 등이 명시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의 명시성은 바탕색과 도형색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색의 시지각적 효과 명시성은
주변 색과의 차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의 3속성의 차이가 클수록 높아지고 색의 3속성 중 가장 큰 요인은 명도차에 의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 차이가 큰 색을 인접 배열하게 되면은 명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인접색과 유사한 명도와 색상의 복장은 명시성이 낮아서 위장 복장에 적합하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와 같이 백색 배경 위에 흑색은 잘 보이고 백색 배경 위에 황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명시성의 척도를 가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이라는 것은 글씨와 마크, 로고 타입 등의 가독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먼저 띄기 쉽고 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교통 표지판이나 광고물 등 시각 표지물 등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명시성과 가시도가 가독성이 높은 그러한 대비를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색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명시성이 결정된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성은 같은 거리에 같은 크기의 색이 있을 때 확실히 보이는 색을 명시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시성과 판독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도는 배경색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검정 바탕에는 노란색, 청색에는 자색이 명시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의 3속성 중 명도차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크고 색상, 채도, 명도차가 크면 클수록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크기에 따라서 명시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시도가 높은 배색은 명도차가 큰 것을 말하고 색상차나 명도차가 클 때 명시도가 높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시도는 반드시 두 개의 색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통 표지판이나 광고물 또는 이러한 거리 환경 속에서 안전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표지판 등의 이러한 명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색의 명시성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색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나라별로 안전 색채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국제 규격은 ISO 3864에 안전 표지색과 관련한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산업규격 KSA 3501에 안전색 및 안전표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외부로부터 정보의 85% 이상을 시각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색이나 형태 또는 질감 등의 순으로 사물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전부터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상으로부터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색채를 활용해 왔습니다. 안전 색채는 이러한 색의 3속성, 색의 속성을 이용해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는데요. 현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는 언어나 문자 사용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안전 표지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는 국제표준기구가 제정한 안전색채 및 안전표지를 채택하거나 또는 각국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춰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안전표지는 색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시하는 형태까지를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형태는 표시 물건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색채가 일으키는 심리작용을 이용해서 주의를 환기하거나 또는 위험을 경고하거나 금지하거나 위험 방지 및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색채 및 안전표지의 목적은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 및 장소에 신속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데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규격이나 한국규격에 맞춰서
용도에 맞게 안전 색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업규격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색 빨강색은요, 금지를 의미하고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또 파랑색은 원에 들어가 있는 파랑색이죠. 이것은 지시를 나타내고, 삼각형 노란색은 주의 경고, 또 사각형 네모 초록은 안전 피난 위성 구호를 의미하고, 사각형 빨강은 소방이나 긴급 고도의 위험을 의미하는 안전 표지로 채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상구에 켜져 있는 등이 초록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안전색 및 안전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우리는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공사하는 곳에서 또는 방사선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안전표지와 색과 형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가 제정한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을 보면 2011년도에 안전 및 보건표지 색채 및 색도 기준 및 용도를 관련 규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녹색, 흰색, 검은색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 색도 기준은 먼셀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색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색의 삼속성, 다시 말해서 먼셀의 삼속성 표시 방법에 의해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빨간색은 7.5R에 4에 14, 상당히 채도가 높은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7.5R 4/14를 보면은 이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다면 이 색도 기준에서 얘기하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목성이란 색이나 빛에서 자극이 강하여 눈에 잘 띄는 정도, 이러한 것들을 주목성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잘 띄는 성질, 시선을 끄는 성질. 그렇지만 주목성이란 명시성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명시성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성이 크다는 것은 주변과 이질적인 느낌이 클 때 주목성이 크다고 하고요. 또 색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힘, 이러한 것들이 주목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주목성과 관련해서 색의 삼속성과 생각을 해보면은 주목성에서는 색상은 한색과 난색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따뜻한 난색의 경우 차가운 한색에 비교했을 때 주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랑보다는 빨강이 주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요, 노란색으로 스쿨버스를 한다든가 안전존을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주목성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목성과 관련해서 명도의 삼속성 중에 명도를 살펴보면 명도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에서도 주목성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주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색의 삼속성 중 채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채도가 높을수록 주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색의 명시성과는 다르게 색의 주목성은 단일 색상에 대한 자극성을 이야기합니다. 보색 관계에 있는 색채에서 가장 강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주의 가치, attention value라고도 합니다. 이 색의 주목성은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적인 표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성이 강한 색의 순서는 주황, 빨강, 노랑, 연두, 파랑, 녹색, 검정, 보라, 회색 순서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시인성이 높은 색은 주목성도 높고 따뜻한 난색은 차가운 한색보다 주목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또한 원색일수록 주목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얀 배경에서 주목성이 높은 색의 순서는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의 순서이고, 흰색 배경에서는 노랑, 빨강, 주황, 파랑, 녹색, 보라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체통 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빨강색을 연상하지만 우체통의 색깔은 각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파란색이라고 하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노란색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은 초록색, 빨강색 우체통을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빨강색의 우체통을 사용하는 나라들로는 영국과 일본 정도가 빨강색 우체통을 우리나라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목성은 자극성이 강해서 눈에 잘 띄는 정도를 말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색이며 명도와 채도가 높을수록 눈에 잘 띈다고 주목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체통을 눈에 잘 띄게 빨강색으로 정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주목성은 명시성과는 다르게 단일 색상에 대한 자극성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의 주목성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색이나 빛에서 자극이 강하며 눈에 잘 띄는 정도, 이게 국어 사전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잘 띄는, 시선을 끄는 정도를 주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러면 색의 주목성과 색의 삼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색상은 한 색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난색인 경우 차가운 한색과 비교했을 때 따뜻한 난색이 주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파랑보다는 빨강이 눈에 잘 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색의 삼속성 중 명도와 관련한 주목성을 살펴보면, 명도는 밝은 색과 색의 어두운 척도를 말하는 것이 명도인데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주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의 삼속성 중 색의 채도와 관련한 주목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채도라는 것은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말하겠죠. 채도가 높다라는 것은 선명한 색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색이 탁한 색보다는 눈에 잘 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고채도의 색이 저채도의 색보다 주목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의 삼속성과 관련한 것과는 다르게도 주변과 이질적인 색이 당연히 주목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화면에 간판이 달린 건물에 그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어떤 색의 주목성이 여러분에게는 높게 느껴지십니까? 색의 시지각적 효과 중에 또 하나는 동화 현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동화 현상은 주위색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접한 색에 가깝게 그 색이 느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정 색이 인접되는 색의 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인접색에 가까운 색이 되어 보이는 현상인데요. 색상 면적이 작거나 그 색 주위의 색과 가까울 경우에 동화 현상이 더욱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동화 현상은 대비 현상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로 줄무늬와 같이 배경 색의 면적이 아주 작거나 또는 주위 색에 비슷한 색이 있거나 좁은 시야에 복잡한 색채 무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동화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색을 느끼는 관찰자의 심리 태도나 관점에 따라서도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색이 다른 색 위에 넓혀져서 가려져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전파 효과라고도 하고요. 이 경우에 혼색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혼색 효과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지는 것이 색의 동화 현상, 동화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색의 동화 현상 중에 베졸드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졸드 효과는 독일 기상학 교수의 이름을 딴 착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졸드 효과는 인접한 색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접한 색상 간의 관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작은 색 영역이 산재할 때, 많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면적이 작거나 무늬가 가늘 경우에 생기는 효과로 배경과 무늬의 색이 비슷할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 베졸드 효과는 패턴이나 문양을 이용하는 벽지나 포장지 등의 디자인에 종종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색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인접색에 가깝게 느껴지도록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색의 동화 효과 중 베졸드 특별히 효과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색의 삼속성과 관련한 동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동화 현상은 배경색과 문양이 서로 혼합되어서 명도의 변화가 주로 보이는 동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위에 있는 가는 흰색 선 부분의 배경색은 동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회색보다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왼쪽 아래에 있는 가는 검은색 부분의 배경색은 원래의 회색보다 더 어둡게 보입니다. 한편 오른쪽은 흰색 선과 검은색 선이 일정 이상의 굵기이므로 명도 대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도 동화 현상은 명도의 변화가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색의 삼속성과 관련한 동화 현상 중 채도 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동화 현상에 따라서 배경색과 문양이 서로 혼합되어서 주로 채도의 변화가 보이는 동화 현상을 채도 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배경색이 중채도의 브라운색이고 문양색은 고채도의 붉은색일 경우 위의 부분에 해당이 되겠지요. 배경색의 붉은색이 겹쳐지므로 원래 배경색보다 브라운색의 선명함이 더해져서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문양선이 회색일 경우인데요. 배경색의 브라운의 색은 회색과 동화되어서 채도가 낮아져 보이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화 현상 중 색의 삼속성 색상 동화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동화는 배경색과 문양이 서로 혼합되어 주로 색상의 변화가 보이는 동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비 현상과는 반대로 주변 색의 영향을 받아 근접하게 색상이 동화되어 보이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왼쪽 위의 배경색은 노란색의 선과 동화되어 연두에 가깝게 보이지만 왼쪽 아래의 배경색은 파랑의 선과 동화되어 청록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배경색과 문양의 색이 서로 혼합되어서 색상의 변화를 보이는 현상을 색의 색상 동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떠 있는 두 개의 원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른쪽 원은 연두색, 왼쪽 원은 진한 녹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나 사실 이 원 두 개는 같은 색입니다. 같은 녹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왼쪽의 원과 오른쪽의 원은 각기 다른 색상으로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답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잔상, 게스탈트 법칙, 착시 효과, 색의 면적 효과, 색의 진출과 후퇴, 색의 팽창과 수축, 명시도, 주목성, 동화 현상 등
색의 시지각적 효과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문제를 화면을 보고 문제를 푸시고 첨부된 답지 파일에다가 답지만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것으로 4주차 학습을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